보세요, 한번. 자, 이제 909페이지 체제이론입니다. 자, 제일 밑에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나온 지금 30분이 안 됐다고 안 들어오는 거 지금? 무섭네. 여러분, 뭐든 무식하게 해야 돼요. 무식하게. 시계가 이상하네. 아니에요. 날 세워서 그래요. 날 세워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시계가 이상한 게 아니요. 날 세워서 그래. 그냥 한 9시, 10시쯤 공부 시작했다면 시계가 이상하네. 2시간 공부한 줄 알았더니 7시간을 공부한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고, 시간 징그럽게 안 가네. 그거 시간 가면 뭐해. 공부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사이트 어떤 사람 그거를 자야 됩니까? 이거 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괜찮아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없잖아. 있어? 난 1시간 일하면 1시간 쉬어야 돼? 괜찮아. 여러분이 건강에 안 미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등 직업교육이다. 그럴 때는 진보주의 입장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정말입니다. 기본서 많이 보는 것. 기본서 많이 보는 겁니다. 정말로 합격을 바라면, 운을 바라며 찍어서 공부하고 정말로 합격을 바란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서 내용을 다 해야 돼. 그리고 잠재성, 호영, 혹은 유형, 유지 기능. 이번에 여러분 수능시험 본 학생, 말 그대로 강남에 있다가 중학교 2학년에 저기 합천이 어디 그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 신문에서 봤을 거야, 아마. 그 학생이 이번에 수능이 거의 0.5에서 1% 과목에 다 들어갔어요. 원점수 500점 만점에서 맞은 것이 480몇 점이 가졌어. 거의 수준이 거의 뭐 0.5등급 이내에 들어갈 거야, 아마. 정도 0.5% 이내에 들어갑니다. 저로 볼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학원 물론 다녔고, 교육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그 광고 어쩌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지? 영어는 어떻게 외웠다는 거예요. 통째로 교과서를. 영어는 통째로 교과서를 외웠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내 말 이해 가요? 이해 가요? 하죠? 사실 그런 말 함부로 안 하거든. 이름이 어느 때인데 암기시고라고 통째로 교과서를 외우고 지금 조선시대요? 하늘천 따지 천자만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어가 문맥이 보이고. 내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했을 거야, 아마. 제발 영어 할 때 단어 가지고 깔짝깔짝 하지 말라고 내가 했을 거야, 아마. 덩어리로 해서 덩어리로, 뭉탱이로. 문장 다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수고를 다 외워버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접속사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한 권만, 책 한 권만 계속 반복해서, 정말입니다. 한 권만 딱 봐버리면 접속사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독립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문법을 공부하더라도 문장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한 권만 그렇게 하세요. 책 가장 이상적인 책. 근데 영어 책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 다 책이 거의 일반 보편적인 내용 다 돼 있을 거야. 교육학은 안 그래. 좋은 책, 나쁜 책 구분이 돼 있어요. 교육학은. 교육학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블이라는 게 있고, 다른 거 되게 이제 그런 거 영어는 워낙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한 권 딱 찍어서 다른 책 보지 말고 한 권만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단어 수, 문장 속에서 단어 공부하고, 문장 속에서 전치사 공부하고, 문장 속에서 문법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들더라도 한 번씩 다 단어 찾아보고, 도저히 너무 바쁘다 그럴 때는 밑에 해설이 있는 거 단어 보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걸려도 번역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도저히 번역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밑에 해설 살짝 번역 한번. 그리고 때로 맞춰 나가세요. 그러면 내용을 알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어느 한 시간에 통합니다. 정말입니다. 문법이라면 정하죠. 이번에 수능 같은 예를 들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이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똑같이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한 권만.
책이 먼지가 나도록.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건 문제풀이 해줄 거야, 내가. 첫째는 기본사 많이 보는 거. 제발 왕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 좀 알려줘봐. 학생들한테 안 알려줄게. 교육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나한테 알려줘봐. 제발 헛소리 하지마. 무슨 뭐 있는 거 마냥 그런 거 없어요. 잠 덜 자고 책 많이 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수준에 다 올라가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자신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경쟁률 예를 들어서 경남서 예를 들어 200명을 뽑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30대 1이다 뭐 25대 1이다 그 25대 1 아니에요. 3대 1 내지 5대 1밖에 안 돼. 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어차피 합격자는 우리 강의에서 다 나와요. 강의에서 다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봐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경쟁률 의식하지 말고 경쟁률 의식하지 그 다음 특수성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먼저 하세요. 이런 거 해봐. 내가 왜 미리 자꾸 이런 말 하냐. 문제 풀 때 되면 내용을 또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제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세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책 볼게요. 체제이론입니다. 자, 거기 펼쳤고 다음 페이지 910페이지 1번 교육체제의 기본 모형으로 가볼게요. 한번 교육체제의 기본 모형 나오는데 거기에 일단 투입변으로서는 목표나 자원 과정변인으로서는 교수학습체제, 생활지도체제, 교육행정체제 그랬고 산출요인으로서는 지식기술, 태도, 가치관, 인력,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혹시 산출요인에다가 여기다 지식기술, 태도 이런 데다가 투입이나 자원 들어가면 성격이 다른 걸로 그렇게만 알아놓으세요. 다른 거 없어.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체제 모형이 나오는데 폐쇄체제하고 개방체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개방체제 앞에다가 학교라고 써놔보세요. 학교체제는 어디에 가냐면 개방체제에 해당이 돼. 학교는 개방체제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이냐. 정치, 사회, 경제하고 유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개방체제고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면 폐쇄체제인데 학교는 항상 정치, 경제, 사회하고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개방체제에 해당된다 그랬어. 그 옆에 항상 외부 활용과 산출을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역동적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자, 학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개방체제에 해당됩니다. 그것만. 다음 사회체제이론인데 다음에 계절스 구바 모형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거기 사회체제는 조직적 차원하고 인성적 차원 나눌 수 있는데 조직적 차원이다, 규범 차원이다 그럴 때는 제도에 대립해서 개인, 역에 대립해서 인성, 역기대에 대립해서 욕구, 성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빈 공간 채우는 문제가 잘 나오는 거니까 빈 공간을 자유있게 자세히 봐두기 바란다. 제도에 대립해서 개인, 역할에 대립해서 인성, 역할기대에 대립해서 욕구, 성향 그랬어요. 또 사회 체제 모형 성격에 대해서 나올 그 밑에 여러분 이제 문제 나올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랑 봐보세요 한번. 문제 나올 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렇게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고 요쪽 역할이라고 표현할 때 인성이 강조되는 쪽은 예술가 사회 쪽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군대나 경찰 사회가 이와 같이 인성과 역할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학교에 해당이 돼. 거기 보세요 한번. 거기를 봐보면 학교는 역할과 인성이 같게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B번 문제 가볼게요. B번으로 가보세요. 다음 줄에 그 밑에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사회는 역할이 예술인 사회에서는 인성이 지배적이나 학교나 교회 같은 규범 사회는 역할과 인성이 동일한 비중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랬어.
됐네요. 다음. 게젤스 세렌 사회체제 모형. 여러분, 오른쪽 그림으로 먼저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일단, 거기 이제 사회체제 내에는 인류학적 차원, 규범적, 조직 풍토, 개인적, 생물학적 나왔는데, 근데 모르겠어. 동그라미 쳐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규범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은 앞에 있는 게젤스 구바 모형하고 똑같아. 그래서 게젤스 구바 모형에다가 양쪽 날개로 인류학 차원하고 생물학적 차원을 달아준 거야. 그래서 12페이지 게젤스 세렌은 게젤스 구바 모형을 단점을 보아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게젤스 구바 모형을 확대하였다. 그것만 알아놓으세요. 게젤스 세렌 모형은 게젤스 구바 모형을 확대해서 제시한 거야.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그거 하나만 알아놓고 뭐 거기 인류학 차원의 사회의식은 습관에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왔어. 문제. 그런 거 아주 괜찮아. 게젤스 구바 모형을 확대한 것을 게젤스 세렌 모형이라고 하나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 됐어요. 다음. 그 밑에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사결정 이론도 이건 사람만 알아놓게. 다음 페이지 대표자가 나오는데 대표자 사이먼이라는 사람. 대표자 사이먼은 일반 행정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 행정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이먼 그리피스가 있다. 이것만 알아놓으세요. 지금 앞에는 크게 중앙이 없어. 내가 체크해주는 것만 하면 돼. 그 다음 의사소통에 대해서 6번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의사소통 과정을 SMCR 모형이라 그러는데 SMCR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나오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 SMCR이라고 할 때 S는 샌더 송신이라는 뜻이고 S는 샌더 송신. 그 다음에 메시지는 내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C는 채널 통로라는 뜻이고 통로. 그 다음에 R은 리시버 수신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것만 알아놓으세요. S는 뭐라고? M은 그 다음에 C는 채널 통로, 그 다음에 R은 수신, 리시버 수신.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아이론인데, 우리 인간은 항상, 자, 패러드, 피자, 어른자, 부모자, 그 다음에 이제 어델트에서 이것은 A자라고 할 때는 어른자, children, 이것은 아이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나이가 20살이고, 내 밑에 17살 먹은 동생이라고 쳐보세요, 한번. 이제 동생할 때 읽어보세요. 쉬운 들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또 내가 20살 먹었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할 때는 항상 아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피자를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자기 나이보다 많은 높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기 나이보다 낮은 행동이에요. 굳이 차이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피자라고 할 때는 합리성이 중시될 것 같아? 정의성이 중시될 것 같아? 정의적 측면이. A자에서는 이것은 합리적 측면이 중시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0,000원이 필요한데 엄마는 안 계시고 식탁 위에 지갑이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0원을 빼갔어. 차후에 엄마 발각돼서 엄마 뭐라고 할까? 너 한 번만 너가 좀 패죽여? 그걸로 끝일 거야 아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My son.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너 손버릇을 위해서 내가 파출소장한테 연락을 했어. 아이고 저기 올라오시는 거야. 같이 갔다 와. 간단하게 조사만 받고 오면 될 거야.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슈퍼마켓 아저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과자 500원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네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내가 파출소에 연락을 했다. 아이고 저기 오시는 거야. 같이 갔다 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개 피자에서는 정의적 측면이 중시가 되고 A자에서는 어른자에서는 여기에서는 합리적 측면이 중시가 됩니다. 자, 거기 부모자에는 정의적 특성 동그라미, 성인자, 어른자에서는 합리적 특성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어린이자 상태에서는 기억번만 줄 한번 그어놔보세요. 한번 기억번만 보면은 그래야
하고 있을 때의 상태이다 그랬어요. 됐네요. 또 그 밑에 조화의 창인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밑에 그림, 조화의 창.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한번 그림을 보면은 거기 신막스 이론 아까 설명한 타인에게 알려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인관계 원만하다 아니다. 원만한 사람이겠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아니까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은 개방형이고 민주형이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잘 보세요. 네, 2사비면 설명할게.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음, 저 타인에게 알려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강의를 2개월, 4개월, 6개월 들으면 나에 대해서는 훤히 알아. 각시 자동차 사주고 사고 난 거, 뭐 다 알아요. 우리 때를 읽고 가서 이번에 초등학생하고 배우는 거 다. 이런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야. 대화 도중에, 그래, 다 좋은데 너는 이 점을 알아. 나 다 알아. 미리 상담을 막아버리는 거야. 진즉 나는 나를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하나 가볼까요? 932페이지 가보세요. 932페이지 26번 봐보세요. 한번 16번에 932에 26번 거기 보기를 가보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런 몇 영역에 해당이 돼? 2영역. 내 말 이해 가요? 네. 3영역을 설명할게요.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짐, 그 다음에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야. 3시간, 8시간을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를 안에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진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근데 진즉 다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런 입장이야. 4영역, 무지형, 폐쇄형 그러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니,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음, 정보가 타인에게 이런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내가 누굴 몰라. 대화 자체 않으니까. 내 말 알아들어요? 예,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잘하는 그 내용들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더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918페이지로 가보면 지도성 이론의 발전 과정, 그 전 책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전 책은 그 옆에 책 보고 한번 정리만 해놔보세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특성 이론이다. 그래 40년대 이전 가장 순서 알아도 괜찮아. 특성 이론은 지도자의 자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보는 거야. 특성 이론은.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행동이론. 지도성 유형은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행동이론. 그러니까 행동이론,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든지 조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행동은 지도자의 행동이야. 그 다음에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지도성 유형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지도성은 어떤 상황에서는 맞고 어떤 지도 상황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지도성 이론이다. 지도자는 전을 지내하며 선의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랬는데 새로운이 그래서 최근에 참고로 그 옆에다 하나 써준다면은 최근에 강조되는 이론으로서 변혁 지향적 지도성이다. 하나 써보세요. 변혁 지향적 지도성. 변혁 지향 리더십 지도성. 변혁 지향적 리더십 지도성. 변혁 지향적 지도성, 리더십 다 같은 말이야. 새로운 형태의 지도성은 최근에 강조되는 건데 뒤에 가서 설명할게. 그 부분에 이제 변혁 지향적 지도성은 새로운 형태의 지도성을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형태의 지도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더 지도성 하나씩 할게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새로운 형태의 지도성 이론 그런 순서로 배열하면 돼요. 알겠죠? 더
지도성 유형이라는 것은 초기의 연구 영향으로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한다.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지니고 가져가 되는 건 아니에요. 피들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인데 요건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세요. 상황 이론의 주요 변이 그래서 일단 지도성 유형에다가 상황 호일성에서 상황 호일성 세 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그럴 때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어떠하냐, 과업 구조가 어떠하냐, 지도자의 지휘 권력이 어떠하냐, 세 가지 내용 꼭 알아놓으세요. 피들의 상황 이론의 주요 변이에서 피들의 상황 지도성에서는 지도성 유형하고 상황적 호일성 세 가지는 지도자 구성원의 관계가 어떠하냐, 과업 구조가 어떠하냐, 지도자의 지휘 권력이 어떠하냐, 이 세 가지를 상황 호일성이다 그래요. 다음 그 밑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넘길게요. 4번. 상호작용 이론. 그런데 상호작용 이론은 그냥 이거 체크만 해줄게. 지도자의 자질 플러스 상황적 조건. 지도자의 자질하고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황적 조건. 지도자의 자질과 상황적 조건. 그 다음 행동이론은 지도자의 행동이에요.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나 구성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지도자의 구체적 행위가 구성원의 사기와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분석하였다. 레빈, 리피트, 화이트의 연구. 그런데 레빈, 리피트, 화이트 6번 별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들어보세요. 한번. 자, 들어보세요. 자, 레빈, 리피트, 화이트가 제시한 지도성 유형 세 가지는 뭐냐? 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공작 수업을 합니다.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첫째는 자유방임적 리더십, 두 번째는 전제형 권위적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서 우리가 집단을 하나 뒀어요. 통제 집단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자, 먼저 제목부터 자, 이와 같이 제시한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는 레빈, 리피트, 화이트라고 표현하고 레빈, 리피트, 화이트가 제시한 지도성 유형은 하나, 둘, 세 가지에다가 통제 집단을 뒀어요. 그래서 공작 수업을 하는데 자유방임적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자유를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전제형 리더십이라고 하려면 말 그대로 자가 중심에서 끌고 가는 수업을 했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포기는 괜찮아요. 효과가. 왜 안 하면 맞으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고,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자율에 맡기고 모를 때 가서 도와주는 정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건설적인 것이 민주적 리더성이다라는 걸, 민족 지도성이다라는 걸 보인 연구입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는 레빈, 리피트, 화이트의 연구의 개요, 권위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지도성 연구라고도 부른다. 10대 소년들을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집단을 권위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자유방임적 지도자로 연출하게 하여 그 영향을 시험했다. 권위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자유방임적 지도자 그랬어요. 됐어요. 니은번 연구의 결과 민주적 지도자를 가장 선호하였고 권위적 지도자를 가장 싫어했다. C번 권위적 지도자 집단은 생활 초기에는 급상승하였으나 시간에 따라 급저하였다. 됐어요. 그 정도예요. 그 다음 페이지 7번은 필요 없고 9번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헬핀의 연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헬핀의 연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해주면 돼. 이런 건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쪽을 우리가 과업이라 표현하고 이쪽을 인화라고 표현한다면 인화도 높고 과업도 높게 나타나는 1, 3, 4에서 2, 4분을 우리가 효율적 리더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비효율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인화지향적 리더십, 인화형, 과업지향적 리더십, 과업이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뭐냐? 2, 4분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책 봐보세요. 한번. 그래서 책에서
자, 거기에 인화형이다. 거기에 효율형, 비효율. 10번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망 연구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99, 81, 81개의 판을 만들어 놓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99형. 99형이 최대형이다. 그래서 인화도 높고 그 다음에 과업도 높게 나타난 경우이고 11형을 최소형이다. 그래서 19형 그럴 때는 동호인형, 컨트리 클럽형, 인화만 중시하고 과업은 정시하는 걸 19형이다. 그 대신 91형이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인화는 경시하고 과업만 중시하는 쪽이에요. 11형. 그리고 과업에서 성공한 이유 두 가지는 뭐냐? 그럴 때는 99형하고 1형을 찾아야 되겠죠. 91형, 19형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 말이 이해 가요? 됐어요. 다음 연구 결과 가보세요. 이제 결과 물어보는 거 장난이죠. 전형적인 관리자 유형은 균형형 5형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과업 어느 정도, 인화도 어느 정도. 관리직에서 성공한 유형은 그럴 때 99형 또는 91이다. 그래요. 12번 허쉬와 블랭가드의 연구에서 종업원의 성숙도 동그라미 성숙도에 따라서 지도성을 달리하는데 성숙도에 따라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성숙도에 따라서 지도성을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자 가장 상위 차원 유양적 또는 유임적 리더십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참여적, 그 다음에 설득적, 그 다음에 지시적. 이 순서에서 유임하고 참여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상위 차원이 유임적 또는 유양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종업원의 성숙도가 보통 이상일 때는 참여적, 보통 이하일 때는 설득적, 높을 때는 유임적, 낮을 때는 지시적. 그래야 돼.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공사장에 유형은 지시적이야. 여기에 있는 판넬 다 옮겼고 다 옮기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또 내가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시적 리더십이야. 그런데 연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당신 이번에 이거 연구하시오. 다 끝나면 나한테 또 오시. 내가 제목 줄 테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시를 다양하게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순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성숙도 아까 동그라미 쳐놨고 유임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을 때 동그라미 참여적 리더 성숙도가 보통 이하 동그라미 지시적이다 그럴 때는 낮을 때 동그라미 됐네요. 별거 없어. 더 학교 지도성 카츠는 지도자의 자질을 기술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지도성 기술의 형성 관계 나오는데 거기에 자 우선 먼저 상층 지도자 그럴 때에는 상층 지도자는 구상 중층 지도자는 인화적 기술 그리고 대개 이제 하층 지도자는 사무적 기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중층 지도자는 인적 기술이 강조된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볼 때 중층 지도자만이 아니라 사무적 기술이나 구상적 기술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화적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비율에 있어서.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모든 행정 특히 강조되는 건 뭐냐? 그럴 때는 인화적 기술이 강조가 되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가세요. 그래서 거기 구상 지도성 기술에서 분류, 구상적 기술, 통합적 전체 파악 기술에서는 1번 전체적인 교육 상황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1번 3, 4번 다 읽어보세요. 3, 4번 특히 4번에 상위층의 교육 행정가에게 보다 요구된다 그랬어요. 됐어요. 그리고 거기 인화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에서는
한번 별표 놔보세요. 모든 계층의 교육 행정학에 필요한 요소이다. 그럴 때에는 인화적 기술이다. 그래야 돼. 내 말 이해 가요? 예. 다음 14번 별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변혁적 지도성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최근에 새로운 지도성의 경향이다 그랬는데 저를 보세요. 자, 우선 먼저 내가 열은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다. 변혁지향적 지도성 이론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대를 먼저 설명할게. 반대는 우선 먼저 교환적 지도성이라든지 거래적 지도성이라는 말을 써요. 교환적 지도성이나 거래적 지도성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절대 복종해야 돼. 이것이 거래적 교환적 지도성이에요. 이거에 대립한 것을 변혁지향적이라 쓰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변혁지향적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강조된 이론으로서 이것은 아주 최근에 강조된 이론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비전을 제시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면 결국은 과장, 부장, 차장에서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해주는 거예요. 조직 문화를 변혁시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다. 그래, 책 봐보세요 한번. 자, 우선 먼저 넓은 의미에서는 교환적 지도성, 거래적 지도성과 대비된다 그랬고, 교환적 지도성이 지도자가 부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변혁적 지도성은 지도자가 부하에 잠재 능력을 개발하다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재 개발 동그라미, 내재적 만족감 동그라미. 잠재 능력 개발 동그라미, 내재적 만족감 동그라미. 됐어요. 다음 디귿번. 변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승시켜준다. 기대감을 상승시켜준다. 됐어요. 미음번. 변혁적 지도자는 추종자의 신념, 가치관, 목적과 조직 문화를 변혁시켜 그들로 하여금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동기를 유발시킨다.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 다음 비읍번. 변혁적 지도자가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서 A씨 한 번씩 읽어보세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치읓번에 가보면 거래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의 비교가 나오는데, 시간 지향성 한번 봐보고, 시간 지향성에서 거래적 지도성은 단기적이면 현실을 중시한다면 변혁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참고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수직적이고 하향적이라면 다방향적이에요. 보상 시스템이 외적이며 조직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내적이며 개인적이다. 내적이며 개인적. 그 다음에 권력의 원천, 지위로부터 받은 구성원들이 줌.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성이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하더라도 밑에 구성원들로부터 볼 때 좋은 걸 얻지 못하면 결국은 지도성에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 다음에 인도 메커니즘에서 이윤을 추구한다면 옆에는 변과 가치관이다. 이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두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17번을 별표해보세요. 초우량 지도성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초우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옆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자율적 지도자. 초우량 지도성 이론은 위에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성 자율에 맡기게 되는 거야. 자율성 지도자예요. 니은번. 추종자들이 스스로를 자유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초우량 지도성이다. 자율적 지도자. 누구의 고석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야.
소량 지도자는 초중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적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위에서 통제를 가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해요. 학업적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 일단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도덕성에 대한 내용이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효과성에 대한 설명인데 특히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2, 4분면이지요.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이다 그랬고 그리고 그 밑에 4, 4분면을 봐보면 도덕성은 낮지만 효율성만 강조한 학교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잘 물어보고 이건 정략적인 학교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효율성만 강조하고 도덕성이 떨어진 부분이야. 이해가요? 여기만. 그 다음에 역할 이론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28번. 피드의 우발성이로 해서 말한 상황변수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상황변수 세 가지. 첫째, 부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과구조가 어떠하냐, 지위 권력이 어떠하냐. 4번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됐어요. 또 31번. 다음 표는 블레이크와 모터리제이션 관리망이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상관이잖아요. 9구형이잖아. 됐어요. 자, 그리고 33번 33번에 지도자가 부하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수종자들의 신념, 가치관, 조직과 조직 문화를 변형시켜 그들로 하여금 기대 이상을 자, 강적 지도성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1번. 다음 교육 행정 조직 그러면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 행정에서 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체크해 준 것만 하면 돼.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배울 학교 운영위원이라는 뒤에 내용이 중요하지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체크해 준 내용들만 하면 더 이상은 없어. 내 말 알아들어요? 예,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